51살 된 박정희 씨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카톡하면서 웃는 모습을 본 게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빠한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대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딸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엄마, 누구랑 카톡해요? 박정희 씨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아, 그냥 동창 언니야. 근데 그 표정은 분명 동창 언니한테 보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직감했습니다.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실제로 박정희 씨는 석 달 전부터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만난 55살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5년 전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부부관계는 3년째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눈을 보며 웃어줬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20대 때 연애하던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박정희 씨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50대 여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년, 30년을 성실하게 가정만 지켜온 여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0대 여성의 외도 비율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황혼이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이나 동거를 선택하는 50대 여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50대 여성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남편은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주말에는 골프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부인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는커녕 눈도 안 마주칩니다. 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너무 외롭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덜 외로웠어요. 그 사람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밥만 차려주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가사노동자 취급하더라고요. 2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참고 견뎠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 없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 독립입니다. 50이면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대학 가거나 직장 다니거나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20년 넘게 아이들 키우는 데만 몰두했던 여자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허전함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동안 엄마 역할에만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한 여자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고 딸이 결혼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23년 동안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 싸고 학원 보내고 성적 관리하고 주말에도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대기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51살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고. 누군가한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고. 세 번째 이유는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입니다. 50대 부부들은 대부분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공기처럼 여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새 옷 사 입어도 눈치도 못 챕니다. 머리 자르고 와도 모릅니다. 칭찬은커녕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여자는 남편한테 실험을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화장을 전혀 안 하고 지저분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그날 결심했답니다. 이 사람하고는 끝이라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살 순 없다고.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요즘 50대 여성들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직장 생활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도 있고 연금도 있습니다.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여자는 자기 명의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손 벌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했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받으면 됐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5번째 이유는 성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50 넘으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후 임신 걱정이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여성 호르몬 감소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비율이 높아지면서 성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이랑은 5년째 관계가 없어요. 남편이 발기부전이에요. 병원 가자고 해도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가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욕구가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드라마 속 배드신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대로 욕구불만 안고 살다 죽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게 됐어요. 죄책감은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6번째 이유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20년 넘게 엄마, 며느리, 아내 역할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50이 되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는 그냥 밥 해주는 엄마였어요. 남편한테는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였죠. 그럼 나는 뭐예요? 박정희는 뭐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여자구나. 누군가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남자 눈에는 제가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여자였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7번째 이유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0이 되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프십니다. 친구가 암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여자는 친구 장례식장에서 결심했답니다. 50살의 암으로 세상 떠난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짧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친구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 병상에서 후회한다고 했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안 살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다짐했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나답게 살겠다고. 8번째 이유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예전과 달리 50대 여성의 연애나 재혼에 대한 시선이 관대해졌습니다. 이혼도 더 이상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황혼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중년 여성의 로맨스를 다룹니다. 영화에서도 50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사회 전체가 중년 여성의 연애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50살 먹은 여자가 남자 만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한 언니들도 많고, 아예 결혼 안 하고 남자친구만 사귀는 사람도 있고, 다들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나만 왜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9번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입니다. 데이트 앱이 보편화됐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직장, 동창회, 친구 소개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주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앱만 깔면 됩니다. 익명으로 프로필 만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여자는 데이트 앱으로 50명 넘게 만났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친구가 해보라고 권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직업, 취향 다 다른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였습니다. 50살 아줌마한테 호감 표시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매력 있는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10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요즘 50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훨씬 젊고 건강합니다. 피부 관리하고 운동하고 몸매 관리합니다. 50살이지만 30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학 기술 발달로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살입니다. 50이면 아직 35년이나 남았습니다. 인생의 절반도 안 산 겁니다. 한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거울을 봤는데 생각보다 안 늙었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피부 관리도 하니까 30대 후반처럼 보였어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대로 살 순 없었어요. 아직 건강하고 예쁠 때 인생 즐기고 싶었어요. 70, 80 돼서 후회하기 싫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11번째 이유는 남편의 외도입니다.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게 된 부인이 복수 차원에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는 남편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1년 넘게 만나온 것 같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23년을 믿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따져 물으니 남편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술 먹고 실수했다고, 끝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하나? 저 사람이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나? 그렇게 데이트 앱을 깔았습니다. 남편보다 더 젊고 잘생긴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한테 복수하는 기분이 짜릿했습니다. 12번째 이유는 호기심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다른 남자는 어떨까? 우리 남편만 이런 건가? 다른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대하나? 한 여자는 친구의 연애 얘기를 듣다가 혹했답니다. 친구는 이혼 후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랑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손 꼭 잡고 다니고 길 건널 때 허리를 감싸준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엔 항상 디저트 카페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부러웠습니다. 우리 남편은 25년 동안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습니다. 손도 안 잡고 길 건널 때 먼저 갑니다. 식사 후엔 바로 집에 가자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데이트 앱을 시작했습니다. 13번째 이유는 인정 욕구입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안 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당연합니다. 새 옷 사 입어도 예쁘다고 안 합니다. 머리 자르고 와도 눈치도 못 챕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허전합니다. 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만난 남자가 처음으로 칭찬해줬어요. 오늘 옷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고. 운동복 입은 모습이 멋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 남자 만날 때마다 자꾸 옷을 신경 쓰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날 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14번째 이유는 보상심리입니다. 20년 넘게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보상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한 여자는 26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직장 생활 한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셋 키우느라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커리어 쌓고 돈 벌고 여행 다니는데 자기만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50이 됐습니다. 애들은 다 컸고 남편은 자기만 알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로맨스라도 느껴보고 싶다고. 20대 때 제대로 못 해본 연애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15번째 이유는 질투심입니다. 주변에 이혼하고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 보입니다. 그걸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한 여자는 동창회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당시엔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너무 잘해준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을 보니 한심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배만 긁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부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6번째 이유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50이면 여자로서 마지막이라고 느낍니다.
60 되면 늦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 넘으면 아무도 안 봐줄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누군가 날 여자로 봐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17번째 이유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요즘 50대 여성들은 관리를 잘합니다. 피부가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옷도 잘 입습니다. 거울을 보면 아직 괜찮다고 느낍니다. 남자들이 쳐다보는 것도 느낍니다. 한 여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젊은 남자가 자기를 보고 웃는 걸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이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18번째 이유는 남편의 무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무능력한 남편 때문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백수가 됐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부인 월급으로 삽니다. 부인이 생활비를 다 벌어옵니다. 그런데 집안일은 안 합니다.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부인이 퇴근해서 밥까지 해야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19번째 이유는 또래 집단의 영향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친구가 데이트 앱 하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같이 해보자고 꼬드깁니다. 한 여자는 친구 5명이랑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서로 데이트 앱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남자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자랑했습니다.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혼자만 빠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권해서 시작했습니다. 20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50이 되면 실존적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한 여자는 철학책을 읽다가 깨달았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큽니다. 남자를 만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꾼한테 재산 다 털린 경우도 있습니다. 몸만 즐기고 버린 남자들도 많습니다. 가족들한테 들켜서 이혼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인연 끊긴 사람도 있습니다. 한 여자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돈 받고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들켰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반을 내줘야 할 판입니다. 또 다른 여자는 젊은 남자한테 빠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자식들 버리고 남자 따라갔습니다. 6개월 동안 동거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중년 여성이 갑자기 남자를 만나는 건 위험하다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고. 정말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상대방이 진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산이나 성관계 목적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본 것 같다고. 억압된 인생보다 한순간의 자유가 낫다고.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건가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나요?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평생을 망치지 마세요. 정말 사랑인지 착각인지 구별하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을 철저히 검증하세요. 주변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하세요. 진짜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을 남자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내면의 공허함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